여러분께 오늘은 한 남자에게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다 배신과 시련 끝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한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의 봄부터였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늦어지는 퇴근 한 번, 식탁 위에 무심코 뒤집어 놓는 휴대폰, 갑자기 바뀐 향수 냄새,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듯 던지는 짜증 섞인 말투. 김영숙 58. 그녀는 그 모든 신호를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정호와 산지 35년. 가난한 신혼을 지나 시댁 빚을 갚고 아이 둘을 키우고 병든 시어머니를 7년 동안 모시며 영숙은 오직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영숙이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니까. 요즘 너무 자주 늦네. 몸 상할까봐 그러지. 당신은 맨날 그런 소리밖에 할 줄 몰라. 영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알았어 하고 나갔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새벽 가까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양복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는 척 누워있다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술 마셨어요? 응. 꺼레쳐. 국 끓여놨는데 데워줄까? 됐어.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갑자기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낡은 점퍼만 입던 사람이 새 양복을 샀고 평생 쓰지 않던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호 씨, 이제 멋부리네. 정호는 거울을 보며 대꾸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깔끔하게 다니니까 그렇지. 좋네. 진작 좀 그러지. 그런데 정호는 괜히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영숙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뭘 물었다고 그래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예민해진다더라. 갱년기인가 보지. 그렇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80만 원이나 더 나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꽃집. 영숙은 한참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호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 접대야. 꽃집은요? 정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거래처 개업해서 보낸 거야. 백화점은? 그만 좀 해. 정호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돈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 영숙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평생 사람 숨막히게 해. 집에 들어오면 편해야 하는데 아주 조사받는 기분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침실이 아니라 거실에서 잤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는 영숙의 생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정호는 아무리 바빠도 영숙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꽃 한 송이,
아니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런데 그의 생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미역국을 끓여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정호는 그날도 출장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영숙은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김영숙.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틀 뒤 세탁기를 돌리려던 영숙은 정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38만 6천 원. 날짜는 영숙의 생일이었습니다. 영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그녀는 영수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정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어디서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왜?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누구랑 있었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내 생일에 누구와 밥을 먹었냐고.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직 무서웠습니다. 진실보다 진실을 확인한 뒤의 삶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정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정호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 문자 한 줄.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영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호가 화장실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누구예요? 회사. 회사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봤는데? 오늘도 보고 싶다고. 정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스팸이야.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스팸이 보고 싶다고 해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마. 정호는 그날 이후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친구 순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야. 김영숙. 너 나랑 몇 년 친구인데 거짓말이야. 영숙은 결국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늦은 귀가, 향수 냄새, 카드값, 호텔 영수증, 수상한 문자. 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마음 단단히 먹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정호 씨는 그럴 사람 아니야. 순자는 안타까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늦게 믿는 게 뭔 줄 알아?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야.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래된 가구 하나를 버리자는 듯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영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뭘 그만해요? 부부로 사는 거.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뒤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호는 피곤하다는 듯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혼하자고. 왜요? 그냥. 이제 지쳐. 뭐가 지쳐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했는데요? 정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이 막혀요? 내가요? 그래.
당신은 맨날 집, 애들, 돈, 밥 그런 얘기뿐이잖아. 여자로 보인 적도 오래됐고. 그 말에 영숙은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여자로 보인 적도 오래됐고. 그 한마디가 35년의 세월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애들 밤새 열날 데 없고 병원 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빚쟁이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숨막히게 한 거였어요? 정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거 얘기 좀 그만해. 그래서 더 지겨워.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너무 아프면 울음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있구나. 정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탓하지 마. 문제는 우리 사이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야. 우리 사이가 끝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먼저 나간 거겠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직접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정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자는 정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영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설레고 부끄러운 듯 웃는 얼굴. 영숙은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토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갈라진 손, 늘어진 목주름, 염색할 틈도 없어 희끗한 머리.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볼품 없어졌니? 그날 이후 정호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합의서였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요? 내 명의야. 당신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거야. 영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호는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나 지은이한테 가든가. 아니면 방 하나 구해. 위자료는 조금 줄게. 조금? 영숙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35년 값이 조금이에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엄마가 갈 데가 없을지도 몰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그런데 엄마, 나도 지금 애들 때문에 집이 좁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만. 엄마, 나도 아빠랑 사이 틀어지기 싫어.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엄마도 아빠한테 너무 잔소리 많이 했잖아.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잔소리가 사실은 걱정이었다는 걸. 밥 먹으라는 말이 사랑이었다는 걸. 돈 아끼자는 말이 가족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이번엔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속상해. 근데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안 돼? 또 참으라고 했습니다. 평생 참았는데. 시댁에서도 참고, 남편 앞에서도 참고, 자식 앞에서도 참고, 세월 앞에서도 참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딸은 엄마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가족 사진, 혼자 아껴두었던 현금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 영숙은 부엌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가족의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생일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만들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녀의 이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나였는데 내 자리는 없었구나. 그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친구 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는 말없이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어. 오늘은 그냥 울어. 그 말에 영숙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순자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 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35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순자는 영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있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내가 지킨 집이 있고, 내가 키운 자식이 있고, 내가 버틴 시간이 있어. 영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줘? 순자는 식탁 위에 손바닥을 탁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남겨야지. 영숙은 멍하니 순자를 보았습니다. 증거. 그래. 이제부터 울지 말고 모아. 통장, 카드값, 문자, 사진, 병원 기록, 가계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전부. 영숙은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남편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이미 준비했을 거야. 너만 몰랐던 거지. 영숙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오전 영숙은 순자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는 정우명의 통장에서 나왔고 영숙은 그 돈을 받아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의 말은 영숙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영숙은 직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넣어둔 적금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지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요? 대리 해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배우자분이. 영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적금은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영숙이 언젠가 아프거나 급할 때 쓰려고 몰래 모아둔 돈. 정호는 그것까지 해지해버린 것입니다. 순자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지?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를 찾으려면 다시 그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조심스럽게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이 매일 닦고 정리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집은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미나의 것으로 보이는 스카프가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립스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울지 말고 모아. 영숙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책상 서랍, 서류철, 보험증권, 카드 명세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영숙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 보험해지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매도 위임장 초안.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호는 단순히 이혼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하고 재산을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영숙은 급히 서류를 다시 넣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정호가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영숙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옷 가지러 왔어요. 정호의 눈이 책상 위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남의 서랍을 왜 뒤져?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서랍이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에요? 정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아직도 착각하나 본데 이 집 내 명이야. 영숙은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빈손으로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재산을 봐라.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요? 그래. 돈은 내가 벌었어. 당신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게 다잖아. 그 말에 영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밥하고 빨래한 게 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35년을 짓밟았습니다. 영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가 씻기고 먹이고 병원 데려갔어요? 정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누가 친정 폐물 팔아서 직원들 월급 줬어요?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순간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서 한 거라니. 가족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했던 일들이 정호에게는 그저 영숙이 좋아서 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서랍에 쑤셔넣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함부로 오지 마. 비밀번호 바꿀 거야. 내 짐은요? 필요한 거 말해. 내가 보내줄게.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유품이 있어요. 안방 장롱 위 상자. 정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낡은 상자. 버렸어.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짐 정리하다가 버렸다고. 쓸데없는 옛날 물건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손수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 그리고 영숙이 결혼하던 날 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비녀. 그 모든 것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 거였어요. 정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울음이 멎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정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순자의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짜, 병원 이름, 간병기간, 남편 사업 실패 시기, 폐물을 판 금은방 이름,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했던 부업, 정호가 생활비를 끄는 날짜, 적금 해지 사실, 보험 해지 서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친정어머니 유품을 버린 일. 영숙은 손이 아플 때까지 적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나 이제 안 울래. 영숙아. 울면 저 사람은 내가 약한 줄 알 거야. 며칠 뒤 정호는 더 비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돈 때문에 미쳤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집 달라, 돈 달라, 아주 난리다. 평생 돈돈 하더니 결국 본색이 나온 거지.
정호는 딸 지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다른 여자 있어? 정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만난 건 맞아. 그런데 그건 내 엄마랑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이야. 그래도 너희 엄마가 나를 남편으로 봐준 적이 있니? 나는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였어. 정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래 참고 산 남편. 잔소리에 지친 남편. 이제야 숨 쉬고 싶은 남편.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자식들은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하면 준호는 바쁘다며 끊었고 지은은 엄마도 아빠를 이해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순자는 그런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영숙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참 서럽다. 그래도 해야 해. 응. 이제 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정호는 친척 모임까지 이용했습니다. 시댁 조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정호가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은 비춰야지. 안 오면 내가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말렸습니다. 가지마. 분명히 뭔가 꾸몄어. 하지만 영숙은 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배신을 당한 영숙의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며 소통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편의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